AAC의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 활용법. AAC는 언어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간단한 제스처나 수화, 그림카드, 전자기기 등 다양한 형태로 AAC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AAC가 필요한 모든 분들이 AAC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AAC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사용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AAC에 대해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AC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모두가 구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편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구어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왜 AAC를 사용해야 하는지, AAC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무엇일까요? 첫째로 의사소통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타인에게 의사를 표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체와 감각 기능의 조절이 어려워서, 혹은 말소리를 듣고 인식하는 것이 어려워서 말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표현은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표현의 어려움도 말을 하기 힘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AAC가 어떻게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자 먹을 거야? 라는 질문을 듣고 잘 이해한다면 응, 과자 먹을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자 먹을 거야? 라는 질문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대답도 말로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림 상징을 통해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AAC는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 AAC는 보다 쉬운 소통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언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할 수 없을 때에도 AAC는 의사소통의 의지를 자극하고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AC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의사표현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런 다양한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 언어와 상대의 의사를 해석할 때 사용하는 이해 언어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간혹 AAC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용자의 구어 능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말과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표현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AC를 통해 의사표현과 소통이 발생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은 구어 능력 발달에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AAC를 잘 시작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AAC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AAC 사용자가 어떤 의사소통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단계는 표현의 의도와 사용 수단에 따라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1단계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들은 의사표현의 의도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울음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단계의 의사소통자에게는 어려운 그림 상징이나 글보다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벨 형태의 AAC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의지가 없고 아직 어휘나 상징을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벨을 누르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의사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벨을 누르는 동작으로 간단한 의사를 표현하지만 충분히 연습이 되면 벨에 그림이나 사진을 붙여 상징을 이해시키는 방식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상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2단계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며 의도를 가지고 의사를 표현합니다. 다만 의사소통의 수단은 표정, 행동, 제스처 등으로 한정적이며 세밀하지 않습니다. 3단계는 언어, 글자, 상징과 같이 세밀한 도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구체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1단계가 지난 2단계와 3단계에서는 보다 다양한 AA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징이 담긴 의사소통판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미 배포되어 있는 상징과 의사소통판을 출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다룰 수 있다면 나의 AAC와 같은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AAC를 잘 시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AC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휘 선정하기, 상징에 익숙해지기, 촉구하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AAC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용자라면 적은 어휘로 AAC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AAC를 처음 시작할 때 사용할 어휘는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어휘를 잘 선정하기 위해서는 관찰하기, 어휘 모으기, 어휘 고르기, 계획하기의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AAC를 사용할 예비 사용자를 잘 관찰합니다. 어떤 어휘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AAC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약 일주일 동안 예비 사용자를 관찰하며 예비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를 달라는 의사를 아 라는 소리를 내서 표현한다면 어휘는 과자, 형태는 음성, 아 라고 적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제 기록한 어휘를 표현 빈도가 높았던 순서로 정리합니다. 교수자가 가르치고 싶은 어휘가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어휘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휘를 고른 뒤에는 예비 사용자의 현재 의사소통 단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도구와 상징을 계획합니다. 벨, 동작, 앱, 그림카드나 문자카드 등 다양한 AAC 도구 중 무엇을 사용할지 정하고 도구와 각 어휘에 맞는 적절한 상징을 연결하면 됩니다. 다음은 상징에 익숙해질 차례입니다. 설정한 상징을 사용자에게 인식시키고 꾸준히 노출하며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델링은 AAC 적용에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예비 사용자가 사탕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 사탕이라고 말하면서 미리 정한 상징을 보여줍니다. 청각 지원과 시각 지원이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이때 질문이나 지시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꾸준히 상징을 보여주고 예비 사용자가 상징을 인식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델링을 사용자가 상징에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반복적으로 실시합니다. 교수자는 사용자가 빨리 상징에 익숙해지기를 원해서 카드를 학습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징을 표현의 도구가 아닌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AAC를 거부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상징을 충분한 시간 동안 꾸준히 노출시켜 주세요. 앞선 단계에서 이 과정을 위한 계획도 함께 수립해 주세요. 모델링을 위한 구체적인 상황과 시간, 횟수를 정하고 더 나아가서 일주일 계획표를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용자가 상징에 익숙해졌다면 촉구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촉구하기란 AAC 사용자를 목표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수자가 목표로 하는 행동을 사용자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정도에 따라 촉구의 위계가 나뉘는데요. 아래로 갈수록 도와주는 정도가 강한 촉구입니다. 예시 행동을 함께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자 상징을 직접 가리키는 게 목표 행동일 때, 사용자가 스스로 상징을 가리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가장 강도가 약한 촉구이고, 사용자의 손가락을 잡고 과자 상징 위에 올려놓는 것은 가장 강도가 강한 촉구입니다. 앞 단계를 통해 상징에 충분히 익숙해졌지만 스스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워한다면 아래쪽에 강한 촉구부터 사용하며 의사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서히 위쪽으로 촉구의 강도를 줄여가며 스스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나갑니다. 어휘의 난이도와 선호도에 따라 상징을 익히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휘마다 다른 촉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다양한 어휘를 익히는 방법과 익힌 어휘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로 AAC를 시도하다 보면 좋아하는 어휘만 표현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어휘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여 의사표현의 범위를 넓혀가야 합니다. 새로운 어휘를 고를 때는 이미 학습한 어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표현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과자를 표현할 수 있다면 연결되는 서술어인 먹어를 가르쳐서 어휘를 확장하는 거지요. 이때 먹어는 완전히 새로운 어휘이기 때문에 상징에 익숙해지는 단계인 모델링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부수 어휘와 핵심 어휘의 개념을 알면 확장시킬 어휘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수 어휘는 사용자 본인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필요한 어휘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 고기, 사탕 등은 부수 어휘에 해당합니다. 핵심 어휘는 여러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며 빈번하게 사용하는 어휘나 메시지를 말합니다. 먹다, 가다와 같은 일반적인 서술어가 핵심 어휘에 해당합니다. 어려운 핵심 어휘부터 학습시킨다면 AAC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부수 어휘부터 AAC를 시작하고 부수 어휘의 표현이 익숙해진 후에 부수 어휘에 핵심 어휘를 붙여가며 어휘를 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탕 이라는 부수 어휘에 먹어 라는 핵심 어휘를 붙여서 사탕 먹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번엔 그 앞에 주어를 붙여 어휘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주어는 새로운 어휘이기 때문에 상징에 익숙해지는 모델링 단계부터 AAC를 시작해주세요. 내가 사탕 먹어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는 부수 어휘를 바꿔가며 어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나나 먹어, 내가 과자 먹어와 같이 여러 활용을 통해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늘어나면 상징 카드를 통한 AAC 방식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AAC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상징을 꼭 개별 카드 형태로 예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상징을 모아 하나의 의사소통판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컴퓨터로 의사소통판을 손쉽게 만들고 출력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작이 아닌 사용입니다. 상징 카드와 의사소통판은 최대한 간편한 방법으로 만들고 만들어진 AAC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에 집중해 주세요. 나의 AAC 앱에서도 손쉽게 의사소통판을 제작하고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판은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왼쪽처럼 부수 어휘와 핵심 어휘를 한 페이지에 모아둔 의사소통판도 있고 오른쪽처럼 핵심 어휘만으로 구성된 의사소통판도 있습니다. 부수 어휘를 표현할 수 있다면 핵심 어휘만 모아둔 의사소통판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핵심 어휘 의사소통판은 난이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핵심 어휘 의사소통판을 먼저 만들어두고 각 사용자가 선호하는 부수 어휘 의사소통판은 사용자별로 제작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 사용자가 AAC 도구를 함께 쓰는 학교, 치료실과 같은 환경에 효과적입니다. 나의 AAC 앱을 사용한다면 자주 사용하는 핵심 어휘 의사소통판을 만들고 내가 만든 의사소통판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만든 의사소통판을 공유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어휘 의사소통판에 부수 어휘를 카테고리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부수 어휘를 하나의 폴더로 묶어서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라는 부수 어휘 폴더에 포도, 과자, 고기 등 다양한 어휘를 담는 것이요. 이때 부수 어휘 카테고리는 사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어휘, 그리고 카테고리화된 부수 어휘를 함께 묶어서 만든 AAC 책자를 플립북이라고 부릅니다. 플립북은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사용자에게 딱 맞는 개인 플립북을 일일이 만드는 일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의 AAC 앱을 이용해 디지털 플립북을 만들어 보세요. 나의 AAC에서는 의사소통판의 폴더 기능을 통해 부수 어휘 카테고리를 만들고 부수 어휘 상징들을 폴더 안에 모아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전자기기 활용을 어려워한다면 나의 AAC로 만든 디지털 플립북을 출력해 책자 형태로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AAC와 의사소통판 중 사용자의 의사소통 단계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골라서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AAC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AAC는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AAC를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기대하며 NC문화재단은 앞으로도 AAC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